요즘 저녁 일부러 굶고 계십니까? 밥은 줄이고 과일로 대신하고 이 나이에 살이라도 좀 빼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체중은 조금 줄었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진 않으셨습니까? 50대 이후에 굶는 다이어트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대의 몸이 아닙니다. 젊을 때는 하루 굶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며칠 적게 먹어도 근육은 그대로였고 기운도 금방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은 다릅니다. 이 시기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은 서서히 저장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때 식사를 거르면 몸은 가장 먼저 근육을 태워서 에너지로 씁니다. 지방이 아니라 근육부터 줄어듭니다. 이렇게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낙상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그 사이 몸은 더 약해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굶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몸은 오히려 더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먹지 않으면 몸은 위기라고 판단하고 기초대사량을 낮춥니다.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굶으면 빠졌는데 요즘은 왜 더 찌는 것 같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굶는 것이 답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50대 이후에는 절대 굶으면 안 되는지, 굶었을 때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근육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녁을 굶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찐 건 먹어서 그렇다. 그래서 먹는 양을 줄이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은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기부터 우리 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쉽게 붙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호르몬 환경이 달라집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점차 감소하고 여성은 폐경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유지 능력과 직결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변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매년 일정 비율로 근육이 감소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활발하고 혈당 조절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더 떨어지고 혈당 변동폭이 커지고 지방이 더 쉽게 쌓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50대 이후에 식사를 거르면 몸은 지방이 아니라 근육을 먼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근육은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굶는 순간 우리 몸은 지방을 태워야겠다가 아니라 근육을 써야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체중계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탱하던 근육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이 더 부담됩니다. 허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한 번 줄어든 근육은 젊을 때처럼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운동 효과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굶는 다이어트는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앞당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은 조금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다. 밥을 줄였더니 더 힘이 빠진다. 예전에는 굶으면 금방 빠졌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체중을 줄이는 싸움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이 안정되고 관절을 보호하고 넘어져도 버틸 수 있고 병에서 회복할 힘도 생깁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체중계 숫자가 아니라 근육량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근육을 스스로 줄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굶었을 때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왜 오히려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바뀌는지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오늘 저녁은 굶어야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잠시만 멈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식사를 거르면 몸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포 하나하나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근육 분해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액 속 포도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저장된 자원을 찾습니다. 문제는 지방은 바로 꺼내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은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바꿉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을 다시 만드는 속도가 느려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분해된 근육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혈당의 급격한 변동입니다. 오랫동안 굶으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식사를 하면 흡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급격한 상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이 한꺼번에 분비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한 뒤에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허기가 밀려옵니다. 결국 조금만 먹어야지라고 시작한 하루가 저녁 폭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당대사 기능에 부담이 쌓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초대사량의 추가 감소입니다. 몸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식사가 일정하지 않으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그 순간부터 몸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체온을 조금 낮추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방을 더 잘 저장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를 오래 하면 처음에는 빠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덜 먹는데 왜 더 찌지? 그 이유는 몸이 이미 절약 모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면역력과 회복력 저하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면역세포 생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기에 오래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식사를 거르는 습관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선택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굶으면 근육이 줄고 혈당이 흔들리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은 더 잘 저장됩니다. 체중은 잠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건강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굶는 순간 몸은 노화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밟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달 뒤, 몇 년 뒤에 체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안 먹어야 살 빠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굶으면 오히려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체중이 다시 더 쉽게 늘어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식사의 양이 아니라 식사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배가 나올까?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뱃살이 안 빠진다. 그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 굶는 습관이 반복되면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존 모드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는 최대한 저장하라. 그 저장 장소가 바로 복부입니다. 왜 하필 배일까요? 복부 지방은 빠르게 저장되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창고이기 때문입니다. 굶었다가 먹는 패턴이 반복되면 몸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언제 또 못 먹을지 모른다. 지금 들어오는 건 저장하자. 이 과정에서 지방 저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특히 복부 주변에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문제는 이 복부 지방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부 안쪽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혈관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굶고 폭식하는 패턴은 혈당을 급격히 흔들고 그 충격이 반복되면 대사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적게 먹는데 배가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수록 같은 체중이라도 체형은 더 쉽게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체중이 70kg이라도 근육이 많은 70kg와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어난 70kg는 완전히 다른 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은 탄력을 잃고 배는 더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체중계 숫자는 비슷한데 옷이 더 끼는 느낌, 허리띠 구멍이 한 칸 줄어드는 느낌. 이건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니라 몸의 구성 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지방은 늘기 쉽고 근육은 줄기 쉽습니다. 이 상황에서 굶기까지 하면 근육 감소는 더 빨라지고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집니다. 결국 먹는 양은 줄었는데 살은 더 쉽게 찌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스스로 끊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굶는다. 조금 빠진다. 힘이 빠진다. 다시 먹는다. 더 저장된다. 이 패턴이 몇 년 쌓이면 복부 비만과 만성 피로가 함께 따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체중 감량 중심 사고에서 대사 안정 중심 사고로 바꿔야 합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먹어야 합니다. 폭식을 막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근육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식사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은 굶어서 빠지는 지방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근육 유지가 함께 가야 줄어듭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체중을 줄이기 위해 굶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을 지키기 위해 먹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의 체력을 결정합니다. 50대 이후의 식사는 적게가 아니라 다르게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굶지 않으면서도 지방은 늘리지 않고 근육은 지키는 방식.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매 끼니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전처럼 대충 먹어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밥과 김치만 먹는 식사, 점심에 면으로 때우는 식사, 저녁을 과일로 대신하는 식사는 근육을 지키기에 부족합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달걀 12개, 두부 한 모의 절반, 생선 한 토막, 살코기 한 접시. 많이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함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저녁을 끊지 말고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저녁을 완전히 굶으면 밤사이 근육 분해가 더 진행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저장 모드로 깊이 들어갑니다. 저녁은 양을 줄이되 구성은 지켜야 합니다. 밥은 반 공기, 단백질은 유지하고 채소를 충분히 곁들입니다. 과일만 먹는 저녁, 고구마만 먹는 저녁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안 먹다가 한 번에 많이 먹는 방식은 대사를 흔듭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하면 비슷한 시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예측 가능한 리듬을 가지면 지방 저장 경향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처음에는 체중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근육 손실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흰쌀밥을 줄이고 잡곡을 섞는 정도의 조절이면 충분합니다. 밥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과한 양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먹어야 유지됩니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몸이 근육을 만듭니다. 굶으면서 걷기만 열심히 하면 지방과 함께 근육도 빠집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함께 가야 비로소 근육이 지켜집니다. 50대 이후의 다이어트 목표는 몇 킬로 감량이 아니라 허리둘레 감소 근육 유지여야 합니다. 체중이 조금 늘어도 근육이 유지되면 기초대사량은 버텨냅니다. 반대로 체중이 줄어도 근육이 빠지면 대사는 더 느려집니다. 이 차이가 5년 뒤 체력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절식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배부르게 먹을 필요도 없고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히 규칙적으로 단백질을 포함해 먹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근육을 지키고 복부 지방을 줄이고 기초대사량을 보호합니다. 50대 이후의 식사는 체중계 숫자를 줄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10년을 버틸 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짧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는 긴 시간을 지켜줍니다. 몸은 속일 수 없습니다. 먹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진 몸은 다시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덜 먹는 싸움을 멈추고 제대로 먹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살과 싸워왔습니다. 조금만 찌면 불안해지고 밥 한 끼를 줄이며 체중계 숫자에 마음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싸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줄이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줄어듭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아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감소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감소 위에 굶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체중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힘, 오래 걷는 체력, 아침에 일어나는 기운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잘 걷고, 잘 일어나고, 잘 회복하는 힘. 그 힘의 중심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하게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단백질을 포함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은 채워주어야 합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짧은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사는 긴 시간을 지켜줍니다. 50대 이후의 식사는 체중 감량 프로젝트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10년 뒤, 20년 뒤에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솔직합니다. 굶으면 버티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되찾습니다. 이제는 덜 먹는 결심보다 제대로 먹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녁을 완전히 끊는 대신 가볍게라도 챙겨 드십시오. 단백질을 빼는 대신 조금이라도 포함하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을 때의 방식으로 몸을 다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충분히 늦지 않았습니다. 체중계 숫자보다 내 몸의 힘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굶지 마십시오. 근육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